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뭐가 부족할까요? 알고 계십니까? 저 또한 뭐가 부족한지, 뭘 그 빈 그릇에 채워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하려 합니다. 자, 저번에 원카드 방식 도출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타로 상담 시 참 힘든 부분 많죠. 타로는 오래 하신 분들이야 경력자들은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타로를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 방법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안 돼서 상담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적인 상담 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 어떤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듣다가 나가시면 그 키포인트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타로를 공부하고 계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재 현실. 그만큼 타로라든지 명리가 그만큼 이제 올라섰다는 거죠.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전에 가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죠. 전혀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해결 방법을 제가 찾아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원카드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영상 자체가 짧은 영상이었지만 타로 강의 어떤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현재 타로 공부를 하고 분들하고 같이 이해하시면서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어떤 감사의 어떤 문자도 와 있더라고요. 어떤 문자냐면은 이따가 이제 글에 올리겠습니다. 제 이제 타로 채널이 있는데 그쪽으로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타로 이 강의를 듣고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원카드에서 이 투카드. 자, 원카드에서 투카드를 이용해서 도출하는 어떤 도출법, 이 연결 방법에 대한 부분이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카드 방식이 아니고요,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 타로 공부하시는 어떤 초심자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뭘까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내담자와 함께 앞에 서질 못합니다. 누가 와도 자신있게 카드를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도 상담의 어떤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숙제겠죠. 저는 지금 현재 매번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저의 어떤 목표는 구독자 수를 올리는 게 그런 목표가 아니라 현재 같이 타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초심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게 저의 중요 포인트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타로 상담 시 초심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실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라고요.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어렵죠. 내담자와 딱 맞닥뜨린 상태에서 어떤 이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주 매끄럽게 이어가지 못하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만약에 카드를 보고 키워드를 도출을 딱 해서 나름대로 상담을 해드렸죠. 근데 뭔가 이 속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상담해드렸지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의문점도 생기는 이런 상황이 초보자 단계죠. 자, 그렇게 상담을 해놓고도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게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 원카드 방식으로 타로 한 장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뭐 간단하죠. 설명하기도 뭐 의미도 간결하고 뭐 카드의 분위기 뭐 긍정적인 분위기인지 부정적인 분위기인지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원카드만 쓰는 게 아니라 원카드도 필요하죠. 근데 뭐 카드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한 가지 카드를 가지고는 설명이 힘듭니다. 자, 또 만약에 원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을 또 설명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럴 때 해석이 산으로 간다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스토리텔링이 또 막히면 안 되고 상대방이 내용을 들었을 때 서로 공감이 되고 이해를 하고 아 맞아요 라고 이런 어떤 피드백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타로 전문가들을 하시는 거 보면 아주 스토리텔링을 아주 그냥 어떤 짧은 모노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상대방한테 전달력이 잘 된다는 거죠. 또 이걸 듣고 있는 내담자는 아주 거기에 푹 빠져들고 같이 웃어가면서 맞아요 하면서 피드백도 오고 이 정도까지 되려면 뭐 오겠어요. 그냥 실전 상담 많이 해야겠고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곧 여러분들도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분들도 뭐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죠. 그만큼 어떤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뭐 잘합니까? 자꾸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은요 원카드 방식에서 상대방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카드 방식. 자, 현재 집을 가지고 있다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자, 그거를 어떤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봐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라. 만약에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뭐 당연히 손님이 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딱 가정하에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집을 내놨어요. 내가 집이 있는데 근데 부동산에 이제 집을 팔겠다고 내놨으면 부동산에서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오겠다는 연락이 왔겠죠. 그런데 오늘 매매가 그러면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라고 아마 카드로 딱 뽑은 상태 원카드로 뽑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질문을 이제 한 다음에 한 장의 카드를 딱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컵 카드가 딱 나왔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들의 어떤 설명을 돕고자 예시를 들어줍니다. 제가 집을 가지고 어떤 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딱 내놨어. 부동산에 내놨는데 때마침 오늘 집을 보러 오겠다고 집을 사겠다고 이제 봐야 집을 살지 안 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연락이 온 상태에서 그 집주인이 상담을 한 거죠. 예입니다. 예. 카드를 집주인이 딱 상담을 해서 사로 상담자한테 자, 오늘 집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매매가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라고 해서 딱 카드를 뽑았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딱 뽑았는데 이 컵 두 개가 딱 나왔어. 마이너 컵 2가 딱 나왔다. 이렇게 딱 컵이 나왔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뭐 해석이 아주 쉽죠. 이런 상황이면 그냥 뭐 매매가 되겠네요 라고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 끝나죠. 뭐 컵 2개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컵이라는 것은 원래 감정, 감성, 뭐 이성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현재 질문은 감정, 감성이 아니라 집이 매매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매의 어떤 성립이 되냐 안 되냐로 가야겠죠. 질문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뭐 당연히 카드도 달라지겠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컵이 나왔다는 것은 관계의 시작으로 보면 되죠. 뭐 신뢰한다라든지 교류한다. 뭐 이런 방향으로 빨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카드 방식으로만 본다면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뭐 예스냐 노죠. 그러면 요거는 쉽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의 카드 하나를 더 붙여볼까요? 그럼 해석이 달라겠죠. 푸카드가 됐죠. 하나를 더 붙였더니 뽑은 카드가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동전 카드가 딱 나왔습니다. 자, 옆에다 컵 카드를 옆에다가 이제 같이 붙여서 두 개가 된 거죠. 자, 스토리텔링을 여기서 하신다면 어떻게 해석을 이루어질까요? 약간 복잡해졌죠? 아까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뭐 펜타클의 어떤 기본은 돈이잖아요. 돈. 뭐 동전이라는 걸 빨리 파악하시면 되고요. 키워드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동전 키워드 하면 뭐 금전 관리라든지 현재 상황 불안정한 뭐 따지는 뭐 기본적인 키워드 뭐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두 카드의 어떤 조합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관건이죠. 그럼 현재 이 두 카드의 키워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동전 카드는 지금 무언가를 재거나 고민하는 상황으로 딱 보이죠. 카드를 보면. 그러면 현재는 집에 대한 매매를 하는 상황이고 이 지금 현재 카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카드의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한다는 게 제일 지금 현재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결국은 뭐 투자자가 집을 매입을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한 뭐 결과겠죠. 그러면 현재 상황을 뭐 스토리텔링을 연결을 해본다면 여기 연결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결해보면 현재 투자자는 집을 매매를 할지 망설인다고 딱 할 수가 있겠죠. 왜? 망설인다고 머릿속으로 뭐 재고 있거나 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자, 두 카드를 연결해 본다면 투자자는 현재 다시 한번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약간 망설이다가 두 개의 컵은 결국은 있잖아요. 이건 뭐 하나만 더 붙여진 상태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으로 딱 보이죠. 컵에 답은 뭐 집을 어떤 상황 매입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현재 원카드 방식에서 또 다른 어떤 카드 동전 카드만 하나 더 끼워 붙인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이 동전 카드는 뭔가 지금 재고 있는 상황으로 딱 보이잖아요. 집을 살까 말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망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컵 카드 자체는 벌써 이제 매매가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에 카드만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겁니다. 결국 뭐 집을 사는 사람이 이리저리 뭐 왔다 갔다 재다가 결국은 집을 산다. 뭐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뭐 타로 강의 설명 이해되실까요? 그냥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끄러운 결론이죠.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두 카드는 좀 쉬운 상황이죠.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요? 자, 똑같은 상황이죠. 앞에다가 다른 카드, 악마 카드만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어때요? 상황이 확 달라졌죠? 악마 카드의 어떤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악마 카드 하면 뭐 본능적이고 뭐 유혹, 불법이라든지 구속, 뭐 이 정도 키워드만 뭐 일단 도출해냈으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가 이제 악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전 카드와는 사뭇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동전 카드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 좀 생각이 복잡하시겠죠. 왜? 갑자기 악마 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주 지금 머리를 굴리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악마 카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뭐 악마는 본능이죠. 그럼 뭐에 대한 본능이냐? 현재는 매매 관련이기 때문에 뭐 본능에 의해 뭐 거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보면은 뭐 유혹에 빠진 거래다. 뭐 뭔가의 유혹에 빠져서 거래가 성사된다거나. 뭐 세 번째로 불법적으로 또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럼 뭐 어떤 불법이 또 이루어지겠죠. 네 번째는 뭔가에 또 엮여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맞추라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머리를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꾸 내가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도 달라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조합시키는 거. 또 조합시키는 것도 쉽지도 않죠. 어떤 현재의 문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의 어떤 주 포인트인데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뭐 원카드를 가지고 해석할 때는 되게 쉽잖아요. 하나만 딱 결론만 내주면 되는데 하나가 더 이제 더해지니까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해석이 어떤 조합이 되게 어려워지죠. 이게 참 관건입니다. 그냥 원카드는 뭐 예스냐 노냐 이거에 대한 뭐 흐름만 파악할 수 있는데 두 장 이상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이 두 배가 될 수 있고요. 또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잘 또 이해하시면서 이거를 조합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상당히 초심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 자체의 어떤 그 현재 어떤 질문 내용도 인간관계하고 에 대한 부분이 많죠. 사람 관련 그리고 또 어떤 집을 사냐 안 사냐에 대한 목적 의식에 대한 또 부분이 또 진행되는 이쪽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파악 또 하셔야 되고 현재는 지금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아까 본능에 의해 성사가 된다고 했죠. 본능이라는 것은 어떤 이끌림을 말하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직감. 저 집이 괜히 끌린다거나, 이런 거. 나 저 집이 괜히 좋아. 이런 느낌. 또 두 번째, 불법적인 거래. 거래는 뭐 부정적으로 매매한다든지, 뭐 이중계약을 했다든지, 약간 불법이 들어간 거. 뭐 혹시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카드가 컵 카드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카드가 악마 카드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뒤집혀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먼저 거래는 되는데 거래 후에 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집을 샀는데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집에 대한 관제수가 있거나 이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악마 카드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한 다음에도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나 아무튼 뒷거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구속돼서 거래가 된 경우는 뭘까요? 집값을 뭐 제대로 못 받았다거나 뭔가 집을 사놓고도 찜찜하거나 뭐 이렇게 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뭐 여러 것저것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 내용만 반복해서 들으면 키워드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방법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심자를 위한 키워드 도출해서 스토리텔링까지 연결하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카드, 투카드, 이제 다음 시간 3카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한번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